안녕하세요. XML 강사 이현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XML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XML이란 무엇이며, 왜 생겨났으며, 어디에 쓰이며, XML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목차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챕터 1은 총 2개의 강좌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1강좌는요, XML의 정의와 탄생 배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XML의 단위 문법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강좌는 XML의 장단점하고요, XML의 사용처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XML의 실체를 배우지 않았고요. 이론적인 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XML과 친해지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ML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은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98년 2월에 W3C에 의해 표준으로 발표된 데이터 기술 언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이면서 SGML과 같은 방식의 메타 언어이다. 즉 문법을 정의하는 메타 마크업 언어다.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감이 잡히시나요? 자, 얼른 잘 안 잡히시죠? 자,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자, 우리가 웹서버에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흔히들 프로그램 짠다고 하죠. 자, 그 프로그램 짤 때 몇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우선 시스템은 어떤 애를 사용할 것인가, 즉 윈도우 쓸 건가, 리눅스 쓸 건가, 유닉스 쓸 건가, 네, 이런 애들 말입니다. 자, 다음 또 뭘 고민을 하죠? 예, 프로그램 언어 쪽을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는 보통 어떤 애를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웹서버들하고 많이 연관이 관련이 있긴 하지만요, ASP, JSP, 자바, C, C++ 너무나 많죠. 자, 이런 것들 중에 뭔가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고민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애를 쓸 건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라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라클 쓰실 거고요. SQL, 액세스 이런 것들 이제 골라서 쓰셔야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돈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다 돈덩어리잖아요. 그죠? 자, XML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시스템이니 언어니 데이터베이스가 왜 나오냐고요? 예, XML이 그런 애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XML은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ASP, JSP, 자바 이런 애들하고 동격인 게 XML입니다. 즉 XML은요,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XML은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오라클, SQL 이런 애들하고 동격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요, 돈 하나 안 들어가는 공짜 DB라는 거죠. 정말 그러냐고요? 예, 정말로 그런 애들하고 동격인데요.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합니다. 처음부터 단점 배우면 재미없으니까 단점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XML이 오라클, SQL 그런 애들하고 동격인 데이터베이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XML이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XML은 프로그램 언어이자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XML 다 배우신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니까 XML 배워서 프로그램 짜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자료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XML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XML을 프로그램 언어적인 기능보다는 데이터베이스적인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DB 측면에서도 대용량 자료 저장보다는요, 자료 교환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DB 하면 자료를 저장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자료를 교환하는 DB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자,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된 XML을 그대로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머릿속에 담으세요. 자, XML은 프로그램 언어이자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더라고요.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자, 문법을 정의하는
메타 마크업 언어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요. 자, 이 XML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알았는데 문법을 정의하는 메타 마크업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좀 한번 새기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메타 마크업에서 마크업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마크업이란 HTML처럼 자료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언어죠. 자, 글자 크기도 키우고요. 색상도 넣고. 자, HTML이 그런 거 하는 대표적인 언어죠. 자, XML도 그런 마크업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메타라는 뜻은 뭘까요? 자, 메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진 문법을 가지고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요. 자, 그러므로 XML은 XML 문법을 이용해서 다른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XML에서 파생된 언어가 정말 많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목록을 한번 보시기로 하죠. 약 3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죠. 요즘 무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WML이라는 언어도 XML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메타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럼 또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까요? 자, XML은요, 메타 마크업 언어이고요, 프로그램 언어이고요, 데이터 베이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베이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 있는 XML 용도를 잠시 볼까요? 자, 쭉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XML의 용도는요,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쓰이고요, 데이터를 공유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 이런 용도로 쓴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나요? 자, 새 언어 개발은 메타 성격을 이용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앞대가리에 데이터가 붙었습니다. 데이터자가 붙었습니다. 그죠? 예, 정말 XML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죠. 그만큼 DB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교환한다는 것은요, XML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웹상에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고요. 공유한다는 것은 XML이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니까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거고요. 저장한다는 것은요, 오라클 SQL처럼 자료를 DB로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활용한다는 것은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XML을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다 안 되셔도 배우고 보면 다 이해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XML 책에 보면 어떤 책들은 XML, HTML, SGML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옮길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HTML, SGML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언어하고 XML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안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래서죠. 자, HTML도 SGML에서 만들어진 언어고요. XML도 SGML이라는 언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TML과 XML은 둘 다 마크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자주 비교를 해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언어가 각각 그 용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SGML이라는 것은 HTML과 XML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언어거든요. 자, HTML하고 XML이 가진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가진 국제표준 언어가 SGML입니다. 따라서 SGML은 그 기능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나열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국제표준이라는 것은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언어입니다. 반면에 HTML은 사설표준이고요, 단순 마크업 언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전혀 없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사원 정보를 HTML로 작성했다고 합시다. 그 HTML을 읽어서 사원이 몇 명인지, 서울 출신이 몇 명인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서 하려고 하겠죠. 자, HTML은 마크업 기능의 언어이지 DB 구조를 가진 언어가 아니어서 HTML을 읽어서 2차, 3차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자, 반면에 XML은 그렇지 않습니다. DB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텍스트 형식의 DB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언어들과도 연결될 수 있죠. 단순 마크업 언어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SGML은 XML, HTML보다 기능이 훨씬 많은 거고요. 그래서 SGML, XML, HTML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별로라고 봅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XML은요, 메타 마크업 언어이고요, 프로그램 언어이고요,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 베이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요, XML의 출현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요, 지금 방금 배운 XML의 정의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전체 목차를 다시 보고 목차에 나오는 XML의 기초 문법들을 좀 건드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XML의 출현 배경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할 강의의 전체 목차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강의 안내는 어제 들으셨을 거고요. 자, XML이란 뭔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도 XML이라는 게 나오고요. 세 번째 DTD, 네 번째 스키마, 다섯 번째 SPass, 여섯 번째 SXL, XXLT, 일곱 번째 DOM, 여덟 번째 웹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에는 XML에 관련된 문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문법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XML이란 방금 정의를 배우셨죠. 자, 그거는 이제 기초 문법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는 거고요. 자, 2번부터가 이제 사실 기초 문법입니다. 자, 2번에 XML이라고 표시된 곳은요, DB로서 XML을 사용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XML이 DB로서 존재하려면 자료를 보관하는 규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2번의 XML이고요. 자, 그럼 3번 DTD하고 4번 스키마는 뭐 하는 것들이냐면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보죠. 자, 여러분들 RDB 많이 사용해 보시죠. 대부분들 사용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자, RDB 설계를 하고 테이블 잡으실 때 컬럼들 선언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 이름 주고요. kkk 인티저 10자리, bbb 캐릭터 50자리, ddd 날짜 타입 뭐 이렇게들 하시지 않았나요? 즉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예,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날짜 타입에 날짜만 들어오게 하고요. 숫자 컬럼에 숫자 입력받고 싶은 거죠. 자, 소위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거죠. DB라는 것은 쓰레기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XML에서는 XML의 자료를 저장하면서 원하는 형태의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어졌는지, 데이터의 순서는 맞았는지, 길이는 맞았는지 등등을 체크해주는 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문법이 세 번째 DTD하고 네 번째 스키마라는 것입니다. 자, DTD하고 스키마 부분이죠. 자, 마치 일반 DB의 컬럼의 자료 형식처럼 여러 가지를 체크해주는 거죠. 자, 체크해주는 문법이 하나면 되지 왜 두 가지가 있느냐면요. 체크해주는 범위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마치 우리 시스템에도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가 있듯이요. 같은 윈도우에도 9598 이런 것도 있듯이 서로 다른 종류의 문법이 있는 겁니다. 스키마가 DTD보다는 체크를 좀 더 정교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5번에 SPass는 뭐냐면요. 또 RDB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 일반 RDB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자료를 어떻게 찾으세요? SQL 문장의 select 명령을 이용해서 많이 찾습니다. select, 별표, from, member, where, 그 안에 있는 네임의 컬럼이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죠. 자, SQL의 select처럼 XML에도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찾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SPass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SPass를 모르면 XML에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 보통들 쉽게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죠. SPass를 모르면 나중에 데이터를 찾을 때 고생도 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 가져와서 버려야 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SPass라는 것은요, 굉장히 XML에서 중요한 문법입니다. 데이터를 찾는 문법이 SPass고요. 자, 그럼 6번에 있는 SXL하고 XXLT는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 기능을 가진 XML의 단위 문법들이죠. 자, XXL과 XXLT를 통해서 XML DB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니까 다른 언어들처럼요, 사칙 연산도 하고 루프도 돌리고 출력도 하고 뭐 if 같은 걸 이용해서 물어도 보고 뭐 기타 등등 별거 다 합니다. 다른 언어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7번에 이제 도움이 남았네요. 자, 도움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툴을
DB라고 할 경우에는요, DB는 자신에게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문법을 제공해야 DB라고 불러줍니다. 자, 메모장 많이 사용하시죠? 자, 메모장은 DB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장은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문법을 제공하지 않고요. 자, 에디터 형식으로 자료를 열어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고 저장해야 되니까요. 엑셀도 마찬가지죠. 엑셀도 자료를 저장하면 저장은 되죠. 하지만 역시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문법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RDB들은요, 그런 문법으로 SQL 문법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등의 문장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요, 자, XML도 데이터베이스니까 문법적으로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문법 이름이 DO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DOM을 알아야만 XML에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제 목차를 보시거나 다른 책들을 보시면 아하 하실 수 있죠. 자,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법들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문법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헷갈리죠. 하지만 XML의 정의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자, XML의 프로그램적인 기능이요, SXL과 XLT가 담당하는 거고요. 자료 저장은요, 규칙이 있죠. XML에 규칙이 있고요. 그걸 체크해주는 DTD 스키마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하겠다. 자, DOM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익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XML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현 배경을 알아보시려면 시대적 변화부터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자, 거의 모든 기업들이 80년대 후반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시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았는데 사실 활용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자, 이전 파일 시스템들과 별반 다른 것도 모르겠고요. 자, 그러다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가 본물 터지듯이 터진 거죠. 너도나도 홈페이지 만들어서 웹에 띄우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물건도 팔게 되고 사게 되고, 자, 이른바 전자상거래가 뜬 거죠. 자, 전자상거래는 90년대 후반에 들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전자상거래에 따른 관련 업체들 간 필요한 정보 교환이 화두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정보 교환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업체마다 시스템 다르죠. 사용하는 DB 다르죠. 웹서버 다르죠. 자, 1대1 정도라면 어떻게든 시스템끼리 연결도 해보고 하겠는데 전자상거래라는 게 1대1이 아니고 N대 N이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자료 교환이 정말 골칫거리로 등장한 겁니다.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고 받아서 재입력하고, 자,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겠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죠. 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이미 다 연결된 상태고요. 자, 웹서버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게 웹서버인데 바로 그 인터넷의 웹서버들끼리 자료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요. 자, 그래서 찾아낸 게 XML이라는 것이죠. 자, 시스템의 독립적이라는 말은 하드웨어와 OS에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의 교환 형식으로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냥 평범한 텍스트로는 의사표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약속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한 건데 그 약속이 바로 XML들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는 구조화된 자료다 이렇게들 말합니다만 그냥 XML 규칙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반 텍스트에다가 지금 메모장에다가요 명함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받아서 보면요, 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게 들어갈지 모르지만요, 그 순서도 다를 거고요, 데이터 길이도 다를 거고요. 자, 설사 순서하고 데이터 길이를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속대로 작성되어졌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체크는 어찌어찌해서 했다고 합시다. 자, 받은 명함들을 모두 합치거나 다른 RDB에 집어넣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일정한 규칙이 없는 텍스트들이다 보니까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일반 텍스트에다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교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XML이라는 겁니다. 즉 XML은요 전자상거래에서 자료교환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즉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하실 때 보시면 뭐 NT-IIS, ASP, 리눅스 아파치, PHP, 뭐 CGI, ASP, PHP, JSP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자,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들 웹서버하고 스크립트 언어들이 같이 짝을 맞춰서 이렇게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IIS에서 ASP로 해놓은 거, 뭐 톰캣에 JSP로 바꾸려면 소스 얼마나 건지셨어요? 자, HTML 계통들은 그런대로 건지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재개발 하시지 않으셨나요? 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노가다죠. 자, XML은요 그런 엔지니어들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자, XML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요, 즉 SXL, XXLT로 프로그램을 짜면요 웹서버가 바뀌어도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정말이냐고요? 예, 정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그냥 돌아가거든요. 자, 그 밖에도 이제 자료 교환을 위해 새로운 투자가 있어야 한다면 XML이 환영을 못 받았을 건데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게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XML이 환영을 받게 된 거고요. 또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XML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XML은요 왜 생겨났느냐? 시대적 변화에 의한 정보 교환의 욕구에 맞춰서 XML이 나왔고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시면 동적인 구성을 위해 동원된 수단들의 상호 호환성 문제 해결책들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요. 자, 또 하나의 기업체들 요구요. 저렴하고 빠르고 어렵지 않은 데이터 형식의 요구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XML의 출현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XML의 장단점하고요. XML의 적용 분야들 하고요. 자, XML 어플리케이션, 뭐 B2B에서 XML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